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산업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단기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만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이벤트가 산적해 있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대하고 미국처럼 점도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개월 뒤까지 전망 시계를 늘리고 전망 분포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회장이 삼성전자를 찾아 주요 경영진과 회동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양사간 특허 침해 소송의 후속 조치, LCD 패널 공급 확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배당 후 투자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도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배당주를 투자할 땐 배당 기준일과 배당 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인사사액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지입니다. AI 버블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코스피 4,1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파란불 켜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우주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를 위한 자문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세아 베스트 지주와 스피어가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저희 방송 공략주들 이번 주에도 날아올랐습니다. BHI가 5거래일 동안 30% 넘게 뛰어올랐고요. 롯데 관광개발 10%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12월도 이제 약 보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어 가고 계시죠? 자, 증시는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 또 버블론. 잊을만 하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달에는 트럼프의 트럼프가 뭐 관세 하다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트럼프 얘기는 요새 좀 안 들리죠? 근데 이제 또 AI 버블론이 한 주간 위클리로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마저도 상수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도 마찬가지지만 악재도 계속 좀 등장하면 좀 식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은 언제 봐도 상당히 좀 공포스럽죠. 왜죠? 매크로가 경기, 뭐 금리 이런 매크로가 산업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은 아주 희한하게 AI라는 사이클이 매크로를 끌고 가는 마치 좀 웹도덕 현상처럼 좀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무너지면 도저히 좀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냥 뭐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AI의 역할론이 지금도 좀 계속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과연 AI는 끝인가? 버블론은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긴장해야 되는 변수인가? 내년도 장세에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코스닥 장세가 오늘도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 연초에도 뭐 연중 내내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 2월 달 연초는 무조건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졌었으니까요. 중소형주들 그 어느 때보다 또 신경 써서 매매한다면 좋은 수익률 분명히 연말 연초에 있을 거니까 또 여기에 가장 특화된 전문가죠. 네, 우리 위더 11 종목들까지 다 갖고 왔으니까 한 시간 또 매매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의 라인업부터 만나볼 텐데요.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번 주 라인업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비수부터 살펴보면 2주 연속으로 10% 넘게 뛰어오른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고요. LG CNS도 여전히 자리에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오리온이 새롭게 선발됐고 또 새로운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미드필더 종목들 살펴보면 이번 주 MVP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5거리일 동안 30% 넘게 뛰어오른 BHI 다시 한번 올라와 있고요. 바이오니아와 슈프리마는 여전히 포지션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죠. 국보 디자인 다시 한번 올라와 있고 새로운 히든주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경기 전 컨디션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바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AI 버블론도 그렇고 이번 주에 지금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나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장 대응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대응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증시가 뭐 원래 그렇습니다. 네, 뭐 하나 건너가면 다음 하나가 뭐 어디 싶던가요? 그쵸. 네, 계속적으로 호황제 연속에 있고 하루아침이 하루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는 말 그대로 마켓이잖아요. 매일매일. 이 메뉴판의 고정가가 아니라 그냥 다 시가입니다. 그죠?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시장이 맞고요. 자, 일단 지나간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FOMC는 상대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제가 좀 중요시했던 거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나 아니면 파월은 약간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워낙 뭐 자기 사람들 말고는 거의 다 적이기 때문에 파월이 내년도 5월에 임기가 만기거든요.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번 들이받을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항상 이게 좀 우려예요. 근데 올해 일단 마감은 내년에 뭐 한 번은 들이받을 것 같은데요. 마감하기 전에. 근데 올해 12월은 일단 마무리가 스무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명이 이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많이 좀 정치적 색깔을 띠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중간값 3.4%.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통괄적으로 이 점도표에서 나타났던 분위기 때문에 일단 3번 했으니까요. 그죠? 9월, 10월, 12월 0.25bp씩 계속 인하를 했으니까 내년도 한 번 이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1회인지 2회인지 시장이 바라는 거는 2회지요. 그죠? 뭐 되게 1회나 2회나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사이클이 유효하냐.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이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보다는 뭐 1회인지 2회인지는 이거 내년 가서 싸울 문제고 일단은 올해 연말에는 1회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요. 내년 5월입니다. 파월 의장 후임. 지명에 약간 혼선이 있어요. 트럼프가 변덕도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다.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지나간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FOMC는 2025년도 끝났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지금 가장 AI 글로벌 이 스탠다드의 이 추세에 가장 문제야. 제가 가장 우등생 1명, 가장 열등생 1명 말씀 좀 드렸죠. 오라클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고점 9월 달이었어요. 3개월도 안 돼갖고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45%. 그러니까 AI 버블에 불을 지핀 장본인입니다.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발점이 됐었던 오라클입니다. 근데 얘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라클이 좀 급락을 하면서 실적을 좀 보면 AI 사업 보고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 매출이 뭐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겠지요. 근데 시장 컨셉을 하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 지출 캐펙스도 37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120달러에 육박 한 15조 원 정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돈은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돈은 많이 썼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을 때는 막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야 데이터 센터 완공도 2028년으로 연기된대. 그러니까 오라클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뭐 나온 거니까 맞긴 한데 이거는 아니야 부인을 했는데 시장을 안 믿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은 낮고 예상보다는 인프라 투자 비용이 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캐즘이에요. 이게 캐즘. 매출 인식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안 되는 게 캐즘입니다. 우리가 봤죠? 2차 전지 캐즘의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는지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 캐즘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가 지금 AI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자 보시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잘 나갔습니다, 그죠? 잘 나가면서 구글의 TPU죠.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역견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오늘 좀 안 좋았죠,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저도 아침에 좀 긴장했어요, 장전에. 와, 이거 오늘 예상 동시 효과 보니까 오늘 두들겨 맞으면 크게 맞겠는데 했는데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음에도 잘 버텼어요. 그래서 12월 치고는 투자 심리가 괜찮네가 아니라 굉장히 좋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증시에 국내 증시에 맷집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근데 브로드컴은 나쁘지 않았어요. 컨센을 상회했고요. 100조 원 넘는 수주 잔액 그리고 AI 반도체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연기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캐즘이죠, 그죠? 캐즘 우려가 있습니다만 얘는 틀린 거는 보여진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AI 매출 전망치를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그러니까 제인슨 왕과는 굉장히 다른 포지션이죠. 제인슨 왕은 계속적으로 괴롭히니까요. 막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주주서한도 보내고요. 그죠? 그런 노력을 보였다면 얘는 좋은 실적 다 발표해놓고 기껏 발표해놓고 돌아설 때는 내년도는 뭐 모르겠어요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주가가 빵 하고 울음 터뜨렸죠. 그죠? 대답해주고 가 한 거예요. 근데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점은 뭐냐면 자, 주가가 이미 급락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두들겨 맞았습니다. 얘는 이미 엔트리 아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올해 조선, 방산, 변압기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주도주로 등장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엔트리가 탈락됐다고 말씀드린 게 뭐죠? 방산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AI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시기는 지나요. 테마도 어때요? 처음에 테마가 형성할 때는 막 개나 소나 막 AI만 스치면 다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작업이 되죠? 어떤 테마, AI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속 테마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가 쭉정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걸러지잖아요. 진짜 실적이 나오는 종목과 이거는 뻥카인 기업과 그리고 정말 수혜를 잇는 기업과 이거는 가도 뒤처지는 기업과 그죠? 그런 경쟁 구도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돈을 때려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 하려고요, 그죠? 2등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자 오라클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만 가자, 얘는 그죠? 그러나 신고가에서 이렇게 한번 두들겨 맞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뭐 엔비디아도 이렇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이 저렇게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AI 하락은 결론을 내드릴게요. 버블로는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AI 주라고 해서 막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버는 거 맞아? AI와 관련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지금도 물론 관련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흐름을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소부장들 보세요. 이제 막 한 9월, 10월에는 그냥 다 같이 반도체 소부장 올라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패가 갈렸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 이걸 뭐라 그래요? 옥석 가리기라고 아주 좋은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AI 주들도 앞으로는 이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좀 오르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비농업은 지난달 거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지난 2개월치가 발표가 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PI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일정이 중요한 게 없어서 그냥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자, 여기 마이크론. 다 필요 없죠? FOMC 때문에 미국 증시 변동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마이크론 12월에 구원 투수가 될지, 마지막, 9회 말 마지막 투수가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론입니다. 이미 일단은 너무 깽판을 쳐놔갖고 지금 특히나 이 오라클이 워낙 반토막 나면서 주가 분위기를 망쳐놓은 상황. 마이크론이 구원 투수 역할을 해줄지 이번 주가 목요일이 가장 큰 관건이다. 아마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확실히 좀 셧다운, 그러니까 이 거래 없이 그냥 책 덮는 거죠. 그죠? 클로징 북으로, 셧다운이 아니고 클로징 북으로 아마 증시는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세는 뭐가 움직여요? 중소형주, 또 테마주. 증시가 항상 옆으로 누워갈 때 시장이 주도 업종이 등장해요. 조선주가 막 지금처럼 신고가 갔다면 지금 자산주들 가잖아요. 뭐 저기 땅 부자 기업들 아마 그 테마가 거기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토끼가 왕이죠. 그죠? 근데 범이 돌아오면 토끼는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도 업종, 주도주,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종목을 범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뭐 스페이스X, 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는 토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분위기를 계속 좀 보시면서 당분간은 범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죠. 연말에 되게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아마 중소형주 토끼 장세가 테마주 장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종목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갖고 왔으니까요.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은 괜찮았지만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AI 버블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대응책 궁금하신 분들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 MVP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이번 주 라인업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5거래일 동안 30% 넘게 뛰어오른 종목, 그리고 10% 넘게 뛰어오른 종목이 지금 이 라인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인공일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저희 하이라이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정말 10,000원대 초반부터 계속 수비수를 지켜왔던 정말 많이 공략했죠. 네, 롯데관광개발이 어느새 또다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보다가 또 보면 신고가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주가의 움직임을 추종하다 보면 뭐 그 어디에 사더라도 수익이 나는 신고가가 그런 거잖아요. 물린 사람 없이 모두가 해피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한 여름 때까지는 이제 카지노, 말 그대로 중국의 인바운드 카지노 고객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실적이 좋아졌는데 되는 집은 뭘 해도 되네요. 또 이 중국과 일본의 마찰로 인한 이번에는 중1영이죠. 우리가 사드 때문에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일본도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특히나 일본도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쉽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제스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보복 막 계속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계속 좀 좋은 시세를 예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면세점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기껏해야 올리브영 정도 뭐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바운드 호텔이나 카지노 이쪽으로만 지금 시세가 좀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쪽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네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카지노 쪽 대장주가 있잖아요. 굳이 대장주가 없으면 모를까? 대장주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놀 필요 없다. 대장주 중에서 대장주 롯데관광개발 오늘도 가뿐하게 장은 안 좋아도 신고가 갑니다. 좋은 게 뭐예요? 얘는 AI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막 노이즈 AI가 버블이야 아니야 왔다 갔다 증시 막 왔다 갔다 나는 카지노를 뭐 AI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AI랑 상관없어. 이럴 때 뭐예요? 시장에 인사이드를 도는 수급이 계속 붙는단 말입니다. 안전자산처럼요, 마치.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여기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난 저거 당분간은 AI 쪽은 안 건드릴 거야. 하이닉스 수익 실현했는데 뭐 더 떨어지면 모를까. 나 지금은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식의 자금들이 아웃사이드로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신고까지만 여러분들도 오히려 AI 좀 노이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집은 이제 내일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히든 종목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최근 2주간은 자료집을 여러분들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우리가 히든주 공개하고 거기서 매매를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집을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죠? 중국 대 일본, 중국의 한일령 수어에다 Q 확대 시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된다. 수급 별 4개, 차트 별 4개, 실적 별 5개, 테마 별 4개 거의 뭐 다 만점을 받았던 종목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집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MVP는 데자뷰 아닙니다. 지난주와 똑같아요. 제가 옷이 바뀌어 있잖아요. 종목이 똑같아서 그래요. 지난주에도 한 36% 정도로 수익률 MVP가 됐었던 BHI가 또다시 31%로 수익률 1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요. 갑자기 한 100만 주를 갑자기 어느 날 사는 날 뻥 치고 올라갔다가 외국인에서 안 사요. 그럼 다시 슉 올랐다가 또 뻥 사면 올랐다가 또 슉 안 사요. 그죠? 진입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당일 20%가 나기도 하고 고점에 잡으면 마이너스 20%가 되기도 합니다. 어렵죠? 근데 간단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서 사라고요? 어디서? 외국인이 내일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오늘 종가에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 또 뻥 하겠죠. 그죠? 내일 안 사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1선. 기다려라. 자, 또 말씀을 드리는 순간 11선에 됐습니다. 여기서도 11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또 11선에서 한 번 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날 그냥 외국인들이 차트를 보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그 패턴들 보면 우리가 지네들이 언제 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자. 네, 11선. 자, 그러면 BHI 제가 또 갖고 왔죠. 30% 지난주에도 30% 수익 났는데 이번 주에 30% 수익 났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언제 산다? 내일 아침에 땅 하면서 산다? 아니요. 기다리라니까요. 주가가 올라가면 11선이 올라오잖아요. 주가가 횡보만 해줘도 주가가 여기서 멈춰서 누워요, 이제.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만나요. 그죠?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내일도 장이 안 좋아. 주가가 빠져요. 그럼 주가가 와서 터치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를. 그죠? 11선이 올라가든 주가가 내려가든 만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간다?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가는 종목을 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BHI 지금 아직도 추세는 죽지 않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실적이 별 5개, 수급 별 4개, 차트 별 4개, 테마 별 4개. 거의 다 만점의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종목이 거의 수익률 탑 1, 2를 하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딱 보면 롯데관광개발도 별 3개가 없죠. 다 별 4개씩, 5개씩. 얘도 마찬가지. 오늘 위너 11 종목에는 별점이 5개인 종목이 뭘까요? 다 5개는 아니에요. 그죠? 자료집도 오늘도 이제 2주 만에 드릴 거니까요.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자료 신청해 주시면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두 종목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이죠. 롯데 관광개발이 10% 넘게 올랐는데 이번 주 라인업에도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MVP 종목도 BHI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0%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라인업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은 각 라인별로 한 종목씩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넉넉한 기업인데 잠시 뒤에 한번 자세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차 부품부터 로봇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은 익숙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주의 숨은 진주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어떻게 될까요? 네, 요새 시장을 잠깐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네. 정책을 굉장히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좀 분배 효과. 부동산은 영업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예, 생산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이 주식으로 유입이 되면 기업은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죠? 경제 활동을 강하게 할 수 있죠. 그게 정부가 노리는 수가 바로 이거죠. 너무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옮겨서 증시 활성화로 국민을 부자로 만들자는 건데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재밌는 상황이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땅 부자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텐베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연말에 10배 가는 주식이 텐베거죠. 서초 고속터미널 재개발에 따른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자,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16%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리거로 주가가 움직인 건데요. 최대 주주는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최대 주주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예요. 이 신세계 센트럴시티를 지분을 60%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예요? 신세계. 그죠? 신세계가 요새 주가가 혼자 잘 되죠. 면세점 안 되는데도 그죠? 주가는 잘 갑니다. 뭐 이것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16% 갖고 있다 치자. 그래서 뭐 7천억인가요? 뭐 재개발 뭐 기대감이 있다 칩시다. 동양고속은 뭔가요? 얘 0.17% 지분 갖고 있어요. 0.1도 아니고 0.17% 지분 갖고 있는 동양고속도 오늘 상한가에 종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10배씩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좀 현상이 테마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언제 그거 삽뜨고 언제 건물 짓고 막 언제 수익 내고 할 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뜨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저는 이 두 종목을 보면서 러우 전쟁 때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사료값이 폭등을 할 거야 하면서 기억나시죠?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현대사료, 한일사료 두 종목이 거의 10배, 20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대장주 현대사료는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기간입니다. 거래 정지 중이에요. 결과는 참혹했죠. 주가는 10배, 20배씩 갔지만 저는 이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을 보면서 너무 데자뷰. 이거 현대사료, 한일사료 같구나. 니네도 내년도 어떻게 될 꼬라지가 뻔하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트렌드가 좀 이상하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연말 대장 주도주가 없잖아요. AI 버블론 때문에 허덕거리니까요. 그래서 토끼들이 지금 깡총깡총 뛰고 있지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두 종목들은. 근데 테마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10배 가는 종목이 등장을 하면 다른 비스무리한 무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비스무리한. 그래서 자산주들 그리고 뭐 터미널도 마찬가지죠. 양재 터미널 관련주도 가고 하림 뭐 이런 하림홀딩스 같은 거 그리고 뭐 서북 트럭 터미널 서부 TNT도 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니까 뭐 양재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서부도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만 또 더 테마는 계속 확산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산주들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보세요. 뭐 동양고속
천일 고속, 뭐 경방,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분 갖고 있죠. 경방, 얘는 자산주로 분류가 됐죠. 뭐 신영와코르, 자산주, PBR, 세이브전 INC, 자산, 부동산 이런 거. 그래서 숨은 토지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급등하는 게 12월의 트렌드다. 이 트렌드는 누가 만들었어요? 텐베거가 만듭니다. 상한가 한두 번짜리 종목은 트렌드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10배가 등장했다는 것은 또다시 텐베거를 좀 오마주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막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또 저는 또 이런 걸 보면 고민을 하죠. 천일고속을 지금 살 수는 없지만 이 시세의 트렌드의 12월 토끼 장세 우리도 범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토끼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통적으로 좀 부채가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부채가 많아서 이 P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번호 돌리는 돈이 많은데 시총은 좀 작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는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없어요. 리스크가 사라진 거죠. 저평가만 남았어요. 리스크가 상계되는 게 아니라 돈 잘 버는데 부채가 많아. 퉁 해서 PER이 10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채가 없으면 이것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굉장히 잘 팔리는 거 아시죠? 그죠? 하이브리드용 자동 변속기 오일 펌프 제어기를 OPU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또 부품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되게 중요한 기술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의 심장무예요. 엔진이죠. 그죠? 엔진에 연료와 공기를 공급하는 연료 시스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하는구나. 자동차 엔진. 조선 쪽도 엔진주들 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엔진 쪽에 갖고 있구나. 뭐 자동차에 막 문 여닫고 나는 스프링도어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말고요. 그죠? 굉장히 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산이요. 올해 9월 기준에서 5,200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은 뭐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자산, 부채도 자산이잖아요. 그죠? 5,200억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부채가 460억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틀리죠. 그죠?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은. 근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자산. 뭐예요? 캐시. 유동자산을 4,300억 갖고 있습니다. 5,200억 자산 중에 캐시가 4,300억이에요. 이런 기업은 일단 주주들한테 욕은 먹어요. 왜 이렇게 돈을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든가 신사업을 투자를 하든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돈 아주 꽁꽁 싸매고 10년, 20년 아주 현금 부자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딱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이렇게 자산주들 됐을 때 배당도 많이 줍니다. 글쎄요. 이번 배당 11월 31일에 배당락일에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제 이사회 결정으로 배당. 우리나라 굉장히 웃기잖아요.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딱 하루 갖고 있으면 주식을 26일 배당락일 날 갖고 있으면 배당을 주고요.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날 그 주식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웃긴 상황의 배당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계속 고쳐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모르겠지만 배당을 만약에 이 기업을 받는다면 600원을 줍니다. 작년에 배당을 600원 줬어요. 자, 지금 주가가 11,000원대인데요. 600원이면 얼마예요? 시가 배당률 6%. 배당락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물론 배당락이 있겠지만 일단 6%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시가 배당 600원. 그죠? 이게 주가가 10만 원짜리면 아이 뭐야? 10만 원짜리 600원. 시가 배당률 0.6%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고배당주라고 볼 수 없죠. 이제 와, 시가 배당률 6%나 되고요. 또 좋은 거는 밸류업. 뭐야, 자사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현금 많이 갖고 있어.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 배당 많이 줘. 12월에 안 하면 이거 내년 1월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년 1월에 할 필요 없고 지금 딱 시기가
지금 투자할 시기가 딱 왔다.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밸류업도 맞지, 배당도 주지. 그래서 지금 딱 찬바람 부는 지금 시점이 겨울철 12월이 딱 산타가 올 수 있는 좋은 추세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저만 알아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아니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11월 18일부터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오늘까지도 매도는 1,000주, 2,000주 뭐 팔고요. 매수는 2만 주, 뭐 2만 주, 그죠? 매수는 1,000주, 2,000주, 매수는 2만 주, 3만 주. 외국인 지분율이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막 40% 이런 종목은 외국인이 사도 안 올라가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많은 종목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10%대 미만인 종목은 외국인들이 통 하면 팡! BHI 보셨잖아요. 외국인들이 한번 100만 주 쏴버리면 20%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죠? 모르죠? 얘도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고개를 확 들지요. 이거 5만 주만 사도 이제 스탠바이. 주가를 딱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11선 올라갔다가 누워.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누워. 지금 어느 단계요? 요 단계입니다. 여기. 오늘도 장세와 무관해요. AI 관련주 아니잖아요. 자산주.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죠? 여기서 오늘도 살짝 윗골에 닿지만 양봉으로 마무리입니다. 차트가 너무 좋고요. 적산병 20선 돌파 이후 11선. 이거 여기서 안 사면 내일 다음 주 언제 이렇게 또 돼 있죠. 이번 주에 안 사시는 분들은 11선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겠죠. 주가 얼마? 한 13,000원에 사요.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시기도 좋고 오늘 방송 날도 딱 좋고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오늘 히든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명 우리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확인해 드릴 테고 자료지까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꼭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좀 계속 가볼게요. 자동차 쪽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정말 뭐 차가 잘 팔린 것도 있지만 로봇 묻어서 갔잖아요. 그렇죠? 로봇 안 묻었으면 그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지 못합니다. 요새는 AI가 묻던가 로봇이 묻던가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양념을 칠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얘는 자동차 커넥터 기업인데요. 자동차 커넥터가 얘가 만드는 커넥터가 한 8,000개 됩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다품종 소량 생산 단가도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동차의 평균 한 250개 정도 커넥터가 사용이 되는데요. 얘가 개당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사용되는 작은 부품입니다.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요, 가전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당 차 한 대 팔면 커넥터가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부품이 안 들어가요. 싸니까 하나에 400원, 500원 하니까. 근데 이 EV 전기차에는 5배 이상,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이 전기차에는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왜요? 배터리 시스템에 고전압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보다 10배 이상 비싼 고전압 커넥터가 필요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마티즈의 벤치 엔진 끼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전압 커넥터 얘가 차량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 상승해 준 효과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중요한 점은 묻혀봅시다. 우리도 뭐로요? 로봇으로, ESS로, 반도체로 묻어봅니다. 자, 이 기업이 반도체 쪽 AI 서버 보드용 커넥터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커넥터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분야, 로봇 전원 연결 커넥터고요. 파워 컨트롤, 백투팩, 배터리, ESS죠. 에너지. 2차 전지도 전기차 잘 팔려서 가요? 아니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AI 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것도 많이 묻을 수 있네요. 저전압 커넥터, 로봇 전원 장치, 그리고 실제로 국내 산업용 로봇 개발사 D사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R사, Y사 등과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아마 양산에 나가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섹시하지요. 그죠? 주가는 성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아직 없어요. 왜요? 얘네 4개 합쳐봐야 총 매출에 올해 매출 비중 1%밖에 안 됩니다. 뻥은 아닌데
이거를 또 이 침소붕대하기에는 약간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런 성장성을 묻히면 주가가 가는 거 아시죠? 로봇은 뭐 실적 나서 가는 기업 있어요? 4-5배 가는데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아마 이런 거 한번 묻혀주면 얘는 얌전한 고양이거든요. 주가가 멀리 가지 않는데 한번 펄쩍 하고 뛸 수 있습니다. 또 12월이니까 주주환원 정책 봐야죠. 밸류업. 주주환원 정책을 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IR을 안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오지 마. 귀찮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이제 현업에 있을 때는 뭐 IR도 안 받을 거 전화 오지 말래요. 막 제 현업에 있을 때 상장을 왜 한 거야, 씨. 그죠? 기업, 그러니까 잘 만들었으면 IR이라는 것은 내가 제품을 잘 만든 것을 주식시장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세요. 마케팅을 하는 게 IR이에요. 잘만 만들 뭐예요? 마케팅 안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얘는 IR을 안 하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 잘난 맛이 사람 보지 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주가 IR을 안 하는 기업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주주환원 정책. 연결 당기순이익이 30%를 총 주주 환원율로 일단 목표를 세우고요. 자사주 취득하고 즉시 소각할게요.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그죠? EPS를 상승시키고 PR이 낮아지죠? 또 뭐예요? IR,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IR 좀 해라. IR 좀 해라. 요새 IR 하면 즉각 홈피에도 자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가 이것도 저만 알아요? 아니죠. 이제 외국인들도 이거는 외국인들이 얘도 아까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달 내내 삽니다. 지분율 쭉 올리고 있어요. 그죠? 기관 매도가 걸어놓고 나오고 있는데 얘가 잘 보세요. 얘가 빨간불 한번 딱 내는 순간 많이 안 사도 돼요. 많이 안 사도 돼요. 자, 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요건은 사던 놈이 더 사든가 팔던 놈이 안 팔던가 그럼 주가는 올라가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있죠. 외국인이 사던 대로 그냥 사요. 내일도 한 18,000주 사요. 근데 기관이 하루 안 팔아요. 그래도 주가는 갑니다. 자, 기관이 계속 팔더라도 외국인이 내일 4만 주 사요. 그래도 주가는 갑니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사는 거죠. 둘 다 딱 사는 순간 주가는 이거는 뭐 10% 20% 가겠죠. 그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2,000원 가는데 3일 걸리고요. 6만 원짜리니까요. 2,000원 가는데 3일 걸립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얌전한 고양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5일선을 타고 가죠. 아주 얌전합니다. 살금살금 걸어요. 그죠? 그러다가 수급이 딱 변하는 순간 부뚜막에 한번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무너졌을 거면 최근 변동성에 무너졌겠죠. 양봉이 계속 밀집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탠바이, 준비됐어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수급 체크를 잘 하신다면, 아니요, 체크가 안 되더라도 이 추세를 믿는다면, 내일도 외국인이 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그냥 매매하셔도 무리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수급,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한번 묻혀보자. 그래도 스치면 한번 부뚜막에 한번 고양이 올라가 보자라는 종목이니까요. 얘도 주가가 한번 튀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때가 되었구나, 익었구나. 그죠? 그래서 과실을 잘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는 뭐 AI는 반도체 쪽은 계속 좀 툭툭 막 몰빵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잽은 날려도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전 마지막 소재 오브 소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소부장이 있습니다. 장비가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부품 가고 나중에 소재 갑니다. 소재도 많이 올랐어요. 동진세미캠, 또 특히나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던 ENF 테크놀로지가 올해 한 4배 올라갔습니다. 이쪽도 지금 못 건드려요. 자, 그러면 또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계속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내려가죠. 그죠? 또 이래도 안 간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종용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진율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원벤더로 가지 않지요. 투벤더, 쓰리벤더 지네끼리 경쟁을 시켜서 단가 인하를 하고, 그죠?
주가도 거기서 떨어진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지. 오, 이거 쓸만한데 돈 더 줘야죠. 그죠? 경쟁사를 이겼다는 거고요. 제품의 브랜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7%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이제 슬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품, 소재 거의 끝판 마지막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하는 것은 원료를 갖다가 리사이클하는 게 있고요. 정제를 하는 거 있고 합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봐도 뭐가 마진율이 높겠어요. 재생, 이거는 리퍼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재생은 마진율이 낮아요. OPM이 하이싱글입니다. 하이싱글은 한 4%대 미만. 근데 여기서부터 정제부터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요, 지금 제일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게 합성이에요. 합성은 OPM이 12% 이상이에요. 12% 이상. 삼성이 물량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권 이제 탈출하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종목도 좋아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요. 고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만나면요, 이게 죽을까요? 아니요. 죽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바운드 이게 여기서 죽죠. 그죠? 공이 10층에서 떨어지면 7층 반등 줬다가 5층 반등 줬 3층, 2층, 1층, 1층 등등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죽어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위고 내려오고 아래가 올라가면 이거 만나잖아요. 튑니다. 위든 아래든. 그죠? 아래로 튈 일은 크게는 없어요. 왜요?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1층인데 뭐. 그죠? 그래서 반도체주도 주중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기 따라가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반도체 눌려서 지금 못 가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는 듯이 꼭지점 댄스라 그래요. 제가 이 꼭지점 댄스 한번 촥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주도 하나 담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등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해 보이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